주식시장에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폭락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안 좋아서 망연자실한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금리 인상하고 있죠. 이 덕분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있나 이거 아시면요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먼저 알아야겠죠. 왜 주가가 하락했나. 주가 하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죠. 요게 종목들의 평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조정합니다. 즉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모든 종목이 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실적을 염두하고 투자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결국 주가는 실적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그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해라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종목의 실적 하락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수 하락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종목, 투자한 종목들 실적 안 좋아진 게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떤 스토리로 지금 주가가 하락했나 봅시다. 벌써 2년 정도 지났네요. 코로나가 생겼죠. 그 덕분에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다들 위축돼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 이러면 대출하는 비용이 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려갑니다. 돈을 빌려가면 고용이 늘어나죠. 고용이 늘어나면 일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코로나 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죠. 그 결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곡물가도 상승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 만드는데 밀가루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빵 가격 올리겠죠.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을 유발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암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상황에 대처합니다. 어떻게 하냐?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비싸지니까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생각해본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들 요즘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금리 상승으로 투자를 유보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거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경기 활성화로 많이 사용하던 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곡물가도 알루미늄 구리 같은 소재 가격도 떨어지게 되죠. 많이 안 쓰니까요. 이렇게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금리 인상한다 하고 나서 동부,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수요가 작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장 뚫렸던 원자재 가격도 떨어졌다. 국제유가도 주춤하고요. 대표적인 산업재죠. 구리 가격도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가 바로바로 보이죠. 자, 이걸로 끝낼 수 없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미국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이 파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물가가 한 보따리 늘죠. 2000년대. 소비자 물가가 한 보따리 올라갔습니다. 이때 사건 당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경기 침체 유발되죠. 소비자 물가가 두 보따리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경기 침체 유발로 수요가 작아지니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가 또 오르죠. 이때 또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한 보따리 또 급락하죠. 이게 바로 금리를 올린 이유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2009년부터 물가가 엄청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건 왜 그러냐?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엄청 싼 자본력으로 전 세계에 공급했죠. 물건들을 싼 가격에. 그 덕분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안 올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전 지식으로 아시고요. 봅시다. 여러분들 좋은 기업에 투자하셨을 겁니다. 돈 잘 버는 기업요. 근데 왜 주가가 하락했나?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안 좋아졌어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운임비 올라간 것 때문이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두 개 오르는 바람에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엄청 떨어진 기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운임비 올랐지만 즉각적으로 판가에 전가 못하지요. 제 친구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운임비 올라서 엄청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가 전가 쉽지 않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는데 제품 사용할 때마다 알루미늄을 계속 쓰게 되는데 그 판가 전가 바로 되기 어렵습니다. 6개월마다 가격 선정하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운임비,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 실적이 하락됐고 주가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 효과를 보셔야 되겠죠. 이번에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사람들은 겁신난다, 경기 침체된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계속 팔게 됩니다. 가까이 보면 그렇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투자했던 기업들 실적 악화의 원인인 운임비, 원자재 가격 같이 하락 중입니다. 경기 침체로 국제 물동량 안 좋아지면 운임비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사용량이 작아지는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기업들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운임비, 원자재 가격 요게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적 하락 원인이 제거됐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죠. 거기 따라서 실적 하락 원인 제거되고요. 영업이익률이 복구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의 좋은 효과는 바로 이겁니다. 실적 하락 원인 제거. 세계 경기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 투자한 기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기업의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자,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금리 올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주가지수도 이렇게 떨어지죠.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상관없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러면 호재밖에 안 남죠. 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는 거 막을 수 없죠.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있죠.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미래. 대표적인 게 성이죠. 그리고 산업 변화, 환경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오는 미래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겠죠. 이런 산업군에 속하면서 높은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이런 단기적인 실적 하락 요 원인이 제거된 이상 그 기업들 성장하겠죠. 이런 거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성이라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죠. 이 기업도 대표적으로 물류비가 올라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기업입니다. 자, 봅시다.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가? 매출액 보세요. 17년부터 3,500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시장 지위를 알 수 있죠. 이 기업의. 자, 이거 보세요. 21년 전년에 비해서 영업이익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물류비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떨어졌다. 가치하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업 찾기 힘들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사업 내용 보시면 충분히 좋은 회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흥 SEC 이것도 주가 하락했죠. 요거는 왜 그러냐? 요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실적 하락 원인 또 제거되죠. 경동나비엔 물류비 올라서 그렇습니다. 다 좋은 기업들인데 일시적인 운임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죠. 그러면 지금 실적 하락 원인 된다. 이 기업을 팔아야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시장지 높은 기업을 사놔야 됩니다. 시장지가 높은 회사를 사놓으면 실적이 돌아오기 때문에 주가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온다.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는 존니 선생님,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요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어쨌든 그분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실 때 내일의 날씨를 맞추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존니 선생님처럼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온다. 이거 맞출 수 있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자산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주가 볼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온다. 자, 금리 저점에 있다가 상승 기조에 간다. 지금 말씀드렸죠.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크게 가면 경기 상승하는 지점에 있다 이겁니다. 내일의 날씨를 보는 거는 지금 당장 금리 올려서 침체된다 요걸 보시는 거죠. 코로나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경기가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굴곡을 그리면서 경기는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경기는 회복 중이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 돈을 더 잘 벌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매일의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공한 주식 투자, 피터 린치, 워렌 버핏 그런 분들은 내일의 가격을 못 맞춘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다음 계절을 맞추는 거죠. 그분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킨 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악재는 해소되고요. 경기는 상승 중입니다. 주식시장 폭락 전에 한창 주가가 오를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식 투자의 성공은 종목이 좋은 게 아니다. 주식 사람들이 저한테 종목 물어봅니다. 전 종목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맨날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런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폭락했을 때 이렇게 팔고 도망가면 손실이죠. 주식 투자의
원리,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주식 가격만 떨어졌을 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럴 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으로 마인드에 따라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큰 폭락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번 경험으로 폭락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좋은 기업이면 더 사야 된다. 그거를 깨달으신 분들은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투자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 요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이 잘하고 있나 그 사업성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성공하실 겁니다.